첫 시간이고 처음이니까 차례 잠깐만 봅시다. 너 그냥 들어. 괜찮으니까. 제일 첫 단원이 이제 함수극한이라고 해서 1단원이 함수극한이에요. 얘가 함수극한이라고 나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단원이 미분이고 세 번째 단원이 이제 보시면은 적분이에요. 되게 나름 그래도 단원이 깔끔하게 탁탁탁 이제 나눠져 있는 과목이고 원래는 이제 기존에는 여기 앞에 수열의 극한이라고 해서 예전에 이제 배웠던 너희 바로 앞에 교육 과정에서는 그런 단계가 있었지만 그게 없어졌어요.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은 있는데 그래서 바로 함수극한 그 다음에 미분적분인데 근데 이걸 통틀어서 너희가 이 수투에서 뭐를 가지고 공부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뭘 목적으로 해서 공부하는지 아셔야 되는데 여기 보자. 그래프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 이제 중학교 때 그래프랑 조금 담을 이제 쌓아놓고 지내셨던 분들이라든지 그럼 좀 힘들어요. 근데 처음부터 이제 차근차근 잘 해보도록 하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함수에 대해서 함수 그래프를 잘 그리자는 거거든. 이게 다 내용이 다 그것뿐이에요. 미분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그리자는 게 가장 큰 목적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미분 반대가 이제 약간 적분이라는 건데 적분 가서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도 이제 보자고 하는 거고 자 오늘은 일단 함수의 극한인데 일단 함수를 가지고 다룬다는 건 아시겠지만 극한이라는 게 이제 뭔지 잘 알아가셔야 되겠죠 오늘은. 자 그리고 거기 첫 단원에 함수 극한 안에 뭐 우극한 좌극한 나와 있지만 이제 차례만 봐가지고 일단은 처음 듣는 입장에서는 잘 와닿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같이 이제 보면서 듣도록 하시고 자, 같이 그려보자 노트에다가. 오늘은 좀 다도 다를 수도 있어요. 신경 쓰지 마시고. 자 그래프도 대충 그냥 곡선 아무렇게나 그려주세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fx가 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긴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함수값을 만약에 쌤이 l이라고 합시다. l 여기서 이제 책에서도 쓰고 있는 그냥 문자를 썼을 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물론 함수값은 a x에다가 a를 넣었을 때 뭐 l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함수값을 보자는 게 아니고 극한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보자는 건데 기호를 이렇게 씁니다. 리미트라는 기호가 나와요. 그래서 리미트라는 기호인데 얘는 어떤 뜻이 있지? 제한하다. 거기에 뭐 한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단어야, 그치? 자,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이제 세 글자만 가져와 가지고 x가 a로 다가갈 때 fx가 l이다 이렇게 표현할 거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그냥 이제 x에 a를 넣어도 l인데 왜 이걸 굳이 이렇게 표현하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의미를 잘 보셔야 돼요. x가 a로 다가갈 때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럼 x라는 거는 지금 여기 있는 x축 위에서 얘가 a로 점점 다가갈 때라는 거는 이런 뜻이에요. 그때 그래프 위에 있는 점들이 점점 여기에 이제 가까이 가겠죠. 맞죠? 그랬을 때 이 y값이 어디에 가까이 가냐? l에 가까이 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저기에 이제 끊겨져 있거나 함수 그래프가 그냥 매끄럽게 이어져 있으니까 별로 이제 큰 의미가 없어 보이겠지만, 자,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fx가 이런 함수가 있다고 한번 해보자. 만약에 x-3분의 x 더하기 1에다가 x 빼기 3. 자, 이런 함수가 있다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 그러면 이거에 대한 쌤이 이제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잘 보세요. 지금 이 fx에 대해서 따로 정의역 같은 걸 설명을 안 해줬죠? 맞죠?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모든 실수예요. 너희한테 주어지는 함수가 이제 있으면은 거기서 범위를 제한을 해주지 않는다면, x 어떤 범위를 얘기를 해주지 않는다면 실수 전체요. 대신에 이런 분수꼴로 표현이 되어 있으면은 우리가 수학하에서 뭐 배웠죠? 유리함수 배웠어요. 유리함수 배우실 때 y는 2x-4, 여기 뭐 x 플러스 3이라고 해주고, 여기 친절하게 x가 2가 아니에요 이런 말을 안 적어줘요. 맞죠? 이런 말을 안 적어줘요. 그런데 우리는 뭐 이 말 알아야 돼요? 여긴 절대로 x에 2를 넣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되죠. 맞죠? 그래서 여기는 자연스럽게 어떤 말이 이제 들어가 있어요? x에 3을 넣을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맞죠? 이 말은 없어도 너네가 쓰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x가 3이 아닐 때 얘는 x 더하기 뭐가 된다? 1이 된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여전히 x에 3을 넣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얘들아, 지금 쌤이 저렇게 적어놓은 함수랑 만약에 gx랑 같은 함수인가요? 같은 함수인가요? 쌤 어때? 같은 함수인가요? 아니에요. 요거는 함수가 달라요. 3을 여기는 넣을 수 있지만 여기는 넣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래프를 비교를 해보시면은 이 녀석 그래프는 1차 함수인데 3에서 이렇게 값이 없어요. 그리고 gx는 만약에 x 더하기 1이라고 하면은 얘는 그냥 잘 연결이 되어 있어요. 굳이 표시할 건 없지만 이렇게 표시할 수는 있어요. 무슨 차이인지 알겠죠? 여기다가 굵게 뭐 점을 찍든 말든 그건 상관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f랑 g는 다른 함수입니다. 그쵸? 함수가 서로 같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 정의역이 서로 같아야 되고, 이미 글렀죠? 치역이 서로 같아야 되고 대응관계가 다 같아야 돼요. 근데 이미 정의역이 서로 다르죠. 그래서 서로 다른 함수인데 지금 우리가 보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거예요. 극한이죠, 극한. 그래서 지금 밑에 fx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fx가 여기에 보시면 여기서 3을 이제 3을 넣었을 때 사실상 4죠. 근데 이거는 3을 넣을 수는 없어요. 3을 넣을 수는 없는데 이 값이 일단은 어디에 가까운 값이다 라는 건 알 수 있어? 4에 가까운 값이라는 건 알 수 있죠. 맞죠? 3 근방에서 3보다 조금 작거나 조금 큰 값일 때 얘는 거의 4에 가까운 값에 간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x가 3으로 갈 때 이 fx라는 거는 4라는 극한값을 가진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함수값과 극한값의 가장 큰 차이예요. 다시 얘기해보면 여기서 뭐가 없어요? f3은 없어요. 그쵸? 근데 뭐는 존재한다고? 극한값은 있어요. 그래서 이 기호의 의미가 이런 거예요. 이 말은 다르게 또 표현을 해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x가 a로 갈 때, x가 a로 가까이 갈 때 fx가 어디에 가까이 간다? l이라는 함수값이 아니죠. l이라는 이제 y값에 가까이 다가간다. 이런 표현과도 완전 똑같은 표현입니다.
완전 똑같은 표현이에요. 리미트란 기호를 쓰지 않아도 저기 있는 화살표 있죠? 화살표 x가 a에 가까이 간다 이런 표현을 써요. x가 a에 다가갈 때 그러니까 다가간다는 거는 뭐냐 도착해요? 못해요? 다가간다는 표현은 도달하지 못합니다. 알았죠? 절대 도달하지 못하니까 이 말 안에는 x가 a가 아니라는 표현이 담겨 있어요. 알았죠? 이거는 절대로 x가 a에 도달하지 못한다. x는 a가 아니다라는 말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 사실도 이제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다시 보시면은 여기서 A로 다가간다고 이렇게 화살표 하실 때 있죠. 이런 표현도 계속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함수 극한에서는 일단 첫 번째로 너희 보고 함수 극한값을 이제 조사해라 이런 문제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럼 첫 번째로 함수 극한에서는 첫 번째 할 일은 그래프를 잘 그려주셔야 돼요. 그래프 잘 그리기. 알았지? 그래프 잘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극한을 조사할 때 이제 여기서 시키고 있어. 여기 지시사항이에요. 그래서 기호를 학생들이 되게 나중에 가서 많이 생략을 하는데 절대 생략하지 마시고 x가 a로 다가갈 때 이 녀석이 어디로 가는지를 찾아주시면 돼요. 근데 방향 자체가 지금 a라고 써놨는데 뭐 3일 수도 있고 5일 수도 있는데 다른 기호 하나가 더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x 방향을 갖다가 잘 이제 관찰을 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y 값이 어디로 가는지 잘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자. 쓸 거 있어요? 다 지우되니? 지울게. 자, 그러면 얘를 갖다가 제일 좋은 게 유리함수거든요. 그리고 여기 수투를 공부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는 지나갔던 우리 1차 함수, 2차 함수 다 그리실 수 있죠. 그릴 수 있다는 건 식이 나왔을 때 다 옮겨서 그래프로 다 옮겨서 그릴 수 있다는 거고 추가로 유리함수, 무리함수 다 그리실 수 있어야 돼요. 막힘없이 다 그리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유리함수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 자, 이런 함수가 있어요. 이것도 적어봅시다. 2x-4분의 6x 더하기 1. 자, 요거는 여백에다가 원일도 이제 그려봐. 뒤에다가 그리든지 노트 제일 뒤에 그리든지 뭐 어디 그리든지 지금 같이 하면서 따라하자. 자, 식 쓰시고 유리함수 그래프 좀 그려주세요. 어떻게 그리죠?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분모가 0 되는 값을 찾으시면은 2가 되죠. 2를 못 넣죠. 맞죠? 2를 못 넣으니까 2에서 뭐가 생겨요? 이런 점근선이 생겨요. 그렇죠? x는 2라는 점근선을 가질 거고 맞죠? 그 다음에 식을 만약에 이렇게 바꾸고 싶으시면 바꾸셔도 돼요. 근데 바꾸는데 팁을 하나 드릴게요. 이 뒤에 오는 숫자 있죠? 얘는 누구랑 같으냐면은 요 숫자랑 같아요. 2분의 6. 그래서 3을 적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오는 숫자는 분모에 이제 뭐 넣으면 0 되니? 2 넣으면 0 되죠. 그 2를 분모에 넣는 게 아니라 위에다가 넣어주시면 13이라고 해서 바로 찾으실 수가 있어요. 됐죠? 근데 굳이 저거를 찾으실 필요는 없어요. 지금 중요한 숫자는 얘가 이제 0 되도록 하는 x가 2라는 거, 정근선. 그리고 얘가 0이 될 수가 없죠. 맞죠? 얘가 0이 된다는 건 분자가 0이 되는 수밖에 없거든. 분모가 0 돼봤자 0이 안 돼요. 분모 어차피 0도 못 쓰고. 그래서 얘가 0이 안 되다 보니까 이 값이 절대로 3이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이 숫자가 뭐를 의미한가? 점근선의 또 다른 이제 y는 3이라는 점근선의 숫자를 의미하죠. 맞죠? 그리고 특히나 이 점은 유리함수 그래프의 대칭점이라고 해요. 상당히 중요한 점이죠. 유리함수에서. 그래서 얘가 0 되도록 하는 x, 이거분의 이거 쓰시면 그냥 2,3 찍어주면 저기 대칭점 찾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 쌤 이렇게 이제 안 바꾸고 나면은 여기 그려진지 여기 그려진지 모르잖아요. 아까 이제 바꿔놓고 보니까 13이라고 해서 양수니까 이렇게 그리는 거 맞잖아요. 근데 양수인데 이렇게 그려질지 여기 이렇게 그려질지 이렇게 그려질지 디테일하게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어차피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x에 0을 넣어보시는 게 제일 빨라요. x절편이나 y절편 찾는 게 제일 빠르다고요? x에 이제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x에 0을 못 넣죠. 그럼 분자가 0 되도록 하는 x 마이너스 6분의 1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찾아주면 더 빨라요. 여기 y절편 찾을 수 있으니까 0 넣어보시면 마이너스 4분의 1이죠. 마이너스 4분의 1.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1을 표시해서 3, 4분면도 지나가는구나. 중요하죠. 그래프는 x절편과 y절편까지 꼼꼼히 그려주시는 게 습관적으로 되게 필요한 부분이죠. 네, 일단은 뭐 그렸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그려놓고 시작을 해봅시다. 자, 이 그래프 이따가 되게 이제 지저분해질 거거든. 잘 보세요. 만약에 여기서 x가 어디로 간다라고 해볼까? 만약에 여기에 뭐 4로 간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알았죠? 그러면 2x-4분의 6x 더하기 1이잖아요. 맞죠? 여기 대신에 fx라고 써도 되고 여기 똑같습니다. x가 4로 갈 때 fx나 fx 자리에 그거 똑같은 거 집어넣었으니까 이렇게 쓰셔도 되고. 그럼 일단 4라는 건 어디 있어요? 여기가 2니까 4라는 건 한 이쯤에 있겠죠. 맞죠? 그쵸? 그러면 극한값이라는 거는 지금 4에서는 어떻게 돼요? 4로 다가간다. 이렇게 표현해 볼게. 근데 화살표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상관없어요. 알았죠? 화살표 여기서 당겨오고 싶으면 여기서 당겨오세요. 여기서부터 그리고 싶으면 여기서부터 그리세요. 상관없어요. 중요한 거는 도착이 어디로 하냐야. 알았지? 그래서 x축에다가 먼저 항상 표시하시고 그러면은 거기를 따라서 그래프에다가 반드시 표시를 하세요. 알았죠? 그 다음 세 번째 순서는 y축에다가도 똑같이 여기다가 표현을 하도록 합니다. 알았죠? 요런 값에 가까이 가잖아. 근데 알고 보면은 이거는 그냥 여기다가 대입해도 우리가 그 값을 구할 수 있죠. 얼마일까요? 여기다가 사실상 함수값이 4를 넣어보면은 얼마야? 8 빼기 4분의 4, 6이 24. 되게 큰 값이 나오네. 자, 해서 4분의 25예요. 맞죠? 여기 4분의 25니까 그냥 숫자를 집어넣은 것도 이제 같은 값이 나온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그래프가 아까처럼 중간에 뻥 뚫려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이제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일단은 적어봅시다. 자, 얘가 이제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자, 이번에는 2로 간다고 한번 해봅시다. 2. 자, 이 녀석을 2로 보내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자, 지금 쌤이 화살표를 방향을 지금 몇 개 적고 있어요? 여기서 오는 거, 여기서 오는 거 2개 적고 있죠? 맞죠? 그러니까 이것조차도 지금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그 다음 단원이 우극한과 좌극한이거든. 그래서 지금 여기서 4에서 4보다 오른쪽에서 이렇게 오는 거를 갖다가 4의 우극한이라고 해서 표시를 할 거고 플러스 4가 아니고 4 플러스라고 적지만 4 플러스라고 읽지 않아요. 4의 우극한이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방향은 x가 4의 좌극한이다 해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방향이 얘는 두 가지예요. 근데 어차피 있잖아. 방향을 따로따로 보내도 이제 얘는 어차피 똑같은 값으로 가니까 쌤이 그냥 이제 바로 적었는데 이번 얘기가 좀 달라져요. 자, 보세요. 요거는 지금 2로 가잖아. 2가 여기 있잖아요. 2의 오른쪽에서 다가가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죠. 맞죠?
이게 여기에 무슨 선이 있어서 여기 점근선이 있어서 이 그래프가 절대로 이 선을 넘어서 갈 수가 없어요. 맞죠? 2로 다가가는데 오른쪽에서 지금 오게 되면은 x가 2의 오른쪽에서 오게 되면은 얘는 그래프가 계속 올라가요. 그럼 어디에 가까이 가요? 어디에도 가까이 가지 않죠. 상황이. 그때 우리가 이런 비율을 씁니다. 얘는 따로따로 나누셔야 돼요. x가 2의 우극한으로 갈 때 2x-4분의 6x 더하기 1은 무한대로 간다. 이런 비율을 써요. 이렇게 써볼까요? 자,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될까요? x가 2의 좌극한으로 갈 때라고 해서 써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 식은 정말 쓸모없어요. 지금 보시면 우리가 이 식을 이용해서 이제 그려놓은 그래프를 보고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 얘는 도대체 어디로 갈까요? 자, 한번 관찰해보자. 그래프 잘 그려놓고 지금 그 다음에 관찰 잘 하셔야 된다고 했어요. x가 2의 좌극한으로 가게 되면은 좌극한이 왼쪽으로 간다는 뜻이 아니라 왼쪽에서 온다는 거예요. 알았죠? 왼쪽에서 2로 가까이 가게 되면은 자, x축 따라가고 그 다음 뭐 따라간다고? 그래프 따라가고 그 다음에 뭐 따라가요? y축 따라가시면 되거든. 계속 내려가죠. 끝도 없이 내려갑니다. 얘를 갖다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지금 이 두 가지가 서로 같은 표현이 아니죠. 맞죠? 그래서 이 녀석을 갖다가 는 해서 어떻게 적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따로따로 그냥 얘는 무한대로 발산 이거를 양의 무한대로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무한대로 얘를 음의 무한대로 간다는 표현을 써요. 음의 무한대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따가 이게 만약에 같게 되면요 어떻게 되는지 비교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고요. 자, 이번에 지금 이게 점근선으로 가까이 가니까 약간의 이제 문제가 생겼죠. 이 점근선이 아닌 x가 2 하필이면 2로 보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래프가 그렇게 생겨먹어서 근데 아까처럼 4라든지 2가 아닌 다른 값으로 보내면 뭐가 나올 것 같아요? 무조건 여기에 그냥 똑같은 함수값이 등장하겠죠. 맞죠? 뭐 이렇게 끊겨져 있거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그 다른 이제 점에서는. 그래서 2로 한번 보내본 거고. 자, 그 다음에 이런 극한이 있어요. 여기 무한대라는 기호가 있잖아요. 그렇죠? 참고로 이 무한대라는 기호는 숫자가 아니에요. 얘는 숫자가 아니고 그러면 뭔데? 상태를 뜻하거든요. 상태. 얘는 양의 무한대로 그냥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를 갖다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숫자처럼 막 계산을 하시면 안 돼요. 알았죠? 이 표현 자체는 이따가 할 건데 희한한 이제 계산 같은 것들을 하시면 안 돼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0이다 이러면 안 된다고. 알았죠? 이런 계산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이따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고 자, 세 번째를 한번 같이 봅시다. 뭐가 있냐면 리미트 x가 이번에는 방향을 이렇게 적어볼게요. 무한대로 갈 때. 이번에 x가 무한대로 가요. x가. 자, 그러면 이 녀석은 어떻게 이제 될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x가 2로 간다면은 방향이 두 가지예요. 사실상 4로 가는 것도 뭐라고 했어요? 방향 두 가지로 나눠서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4로 갈 때는 방향을 따로 나눌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한 군데로 가니까. 근데 2로 갈 때는 방향이 지금 달라져 버리잖아. 그치? 그래서 따로 표현을 하실 수밖에 없는 점이고
얘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상태냐면은 x가 무한히 계속 커져요. 여전히 방향은 똑같아요. 얘가 x축 따라서 무한대로 보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그 다음 과정 뭐예요? 그래프 따라가죠. 맞죠? 그래프 따라서 계속 보내죠. 근데 얘가 계속 내려오죠. 내려오는데 이걸 뚫고 내려와야 안 내려와요? 점근선이 있으니까 절대로 이 선을 못 내려와요. 그쵸? 그래프를 아무리 계속 그려봤자 y는 3이라는 직선 밑으로 이게 못 내려온다고요? 그러면은 x를 무한대로 보냈지만 이게 한없이 계속 내려가는 게 아니라 얘가 여기까지 와서 턱 막힙니다. 제한됐죠? 제한됐죠? 요게 이제 극한의 의미죠. 자, 희한한 부분이 좀 나오거든요. 얘가 3이라고 해서 수렴합니다. 3으로 수렴합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얘는 발산한다는 표현을 쓰고요. 얘는 이런 값이 하나가 딱 등장하면은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수렴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수렴. 수렴이라는 단어는 무언가가 하나의 의견이나 뭐 따위가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합쳐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수학에서는 여기서 극한값이 수렴한다는 거는 오로지 하나의 값으로 등장을 해야 돼요. 딱 하나로. 그러니까 두 개가 된다거나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딱 하나의 이제 실수값으로 등장을 해야 되고 우리가 어차피 이제 함수 그래프를 다루기 때문에 허수는 일단 논외예요. 당연해요. 좌표 평면의 허수는 표현할 수가 없죠. 물론 특이한 이제 뭐 복소 평면이라는 건 있긴 하지만 그런 거 외에 우리 허수는 평면에 일반적으로 이제 표현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자, 근데 이것도 표현을 좀 더 엄밀히 하자면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자, 보세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자. x는 여기서 보시면 우극한이나 좌극한이 있는데 그러면 아까 전에 쌤이 x가 어디로 갈 때 y가 어디로 간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y도 방향이 있지 않을까요? y도 방향이 있어요. 지금 보시면 x가 무한대로 갈 때 y 값은 점점 3으로 가까이 가죠. 근데 3에 어디서 내려오고 있어요? 3보다 큰 값에서 점점 3으로 가까이 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는 거는 이 뒤에 사실상 뭐가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될까? 3의 우극한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답을 적으실 때는 3밖에 없긴 할 거야. 하지만 너희가 하는 생각은 반드시 이 의미를 담고 있으셔야 돼요. 너희가 생각하실 때는. 왜냐하면 이게 뒤에 가서 합성함수 극한이라는 걸 할 때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해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일단은 해두세요. 알았죠? 이런 표현을 일단은 해두시고 자 그러면 이거랑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x가 만약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요. 음의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이런 표현을 씁니다. 플러스 무한대라는 표현도 써요. 양의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 만약에 얘를 이렇게 보내면은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이 답을 한번 적어보세요. 음의 무한대니까 방향은 계속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계속 왼쪽으로 보내면 얘는 어디로 갈까요? 똑같이 어디로 가요? 3으로 가죠. 대신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계속 가면은 x축 따라가죠. 3단계야. 가로축 따라가고 그래프 따라가고 세로축 따라가는 거야. 이 점을 넘을 수 있어 없어? 점근선 때문에 못 넘어. 3으로 가죠. 3으로 수렴한다는 거예요. 근데 3보다 작은 값에서 나아가니까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근데 답을 적을 때는 그냥 3이라고 적으시면 돼요. 알죠? 하지만 이 의미를 반드시 잘 기억하고 있으셔야 돼요. 뒤에 가서 다시 또 언급할 거예요. 자, 근데 이제 한번 보면은 일단 이런 차이가 좀 있어.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하고 얘도 다 수렴하거든. 근데 너희 잘 봐봐. 이 기호가 또 이제 필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거는 만약에 함수값이 또 있긴 해요.
맞죠? 이건 함수값이에요. 사실상 또 극한값이랑 함수값이랑 같은 상황이에요. 연결이 잘 돼 있어서 맞죠? 이런 점들은 그 어떤 점들도 다 이제 이렇죠. 근데 이거는 3이라는 값은 사실상 이 함수값으로 나와 안 나와? 못 나오는 값이에요. 지금 점근선이라는 게 이게 점점 다가가긴 하지만 절대 3으로 도달하지 못해요. 하지만 극한을 보내면은 그 값으로 가까이 간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맞죠? 그게 또 이제 함수값과 극한값의 또 큰 차이점이 될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함수 극한은 지금 종합을 해보면은 x가 방향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그리고 근데 얘는 방향 자체가 몇 번이야? 하나뿐이죠. 양의 무한대로 간다는 건 하나뿐이에요. 그러니까 방향 하나만 보시면 돼요. 근데 음의 무한대로 가는 것도 방향 하나예요. 하나만 보면 돼요. 근데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방향 자체가 몇 가지예요? 우극한이 있고 또 무슨 극한이 있어? 좌극한이 있죠. 그러니까 우극한과 좌극한 이 방향을 둘 다 보셔야 돼요. 이게 무한대로 보냈을 때,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냈을 때랑 차이점이 돼요. 요거는 지금 방향이 두 가지죠. 맞죠? 이거는 따로 떼서 적을 필요가 없어서 안 적었지만 사실상 방향이 두 가지였어요. 자, 요것도 조금 더 다른 예를 가지고 차이점을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마찬가지로 그래프를 하나 같이 그려보자. 이걸 줄게요. 식을 줄 테니까 직접 그래프를 그려보세요. 둘 다. fx를 이렇게 드릴게요. 얘는 3x 플러스 1 x가 1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x가 1 이상일 때 마이너스 x 플러스 5 아니고 6이라고 하자. 그래프 한번 그려보세요. 네, 그래프 그려. 자, 그려보면은 그냥 이 직선을 그려보시면 y좌표는 1인데 1로 보시면 4가 나와요. 그쵸? 맞죠? 1로 보면 4가 나오니까 기울기가 3이 이런 직선을 그냥 쭉 다 그리신 다음에 어떤 느낌이야? 사실상 1에서 멈춰야 되죠. 1에서 근데 4예요. 맞죠? 하지만 4라는 값은 가질 수가 없기는 해요. 이해돼요? 4라는 값을 가질 수는 없어요. 이런 식이고 얘는 1로 보면 5가 나와요. 그래서 5가 요 위에 있죠. 맞죠? 5가 요 위에 있고 함수값이 이제 나오기는 해요. 직선이 근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죠. 이렇게 쭉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그렸어요? 됐어요? 확인 한번 해보시고 자, 그런 다음에 만약에 이제 쌤이 이렇게 묻는다면은 너희가 어떻게 이제 계산을 해주셔야 될까요? 각각 따로 나누셔야 돼요. 자, 한번 적어보고 답을 얘기를 해보자. 자, 그래프에 직접 표시를 잘 해주셔야 돼요. 왼쪽이죠? 어디서 오든 그건 상관없어. 여기서 요만큼 표시하든 요만큼 표시하든 출발 지점은 전혀 상관없어요. 중요한 거는 1근방이에요. 1근방. x가 1의 좌극한이라는 거는 1로 다가가는데 그래프가 이렇게 가죠. 그럼 얘가 이렇게 도달하잖아. 그치? 맞지? 함수값은 4가 아니지만 좌극한은 4라고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엄밀히 얘기하자면 여기 뒤에다가 뭐를 또 표시해 주는 것도 좋아요. 사실 이게 답이에요. 맞죠? 근데 4보다 조금 작은 값에서 이제 올라오고 있으니까 이 표현까지 해주시면은 되게 이제 좋을 것 같아. 알았지? 나중에 공부하실 때 되게 편해져요. 이렇게 습관을 가지자.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5다 맞죠? 얘는 방향이 1의 우극한이라는 거 오른쪽에서 이렇게 오는데 1의 우극한이라는 거는
얘가 이렇게 그래프 따라가죠? 그러면 얘가 이만큼 올라오는 거예요. 맞죠? 끝 지점 보셔야 돼요. 화살표가 어디서 끝나는지. 그치? 그 위로는 또 못 가고. 그래서 5에서 딱 막혀 있는 상태고 5보다 작은 값에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5의 좌극한으로 이제 간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아셨죠? 그래서 얘가 결론적으로 이 4랑 5가 서로 같아 달라? 결론적으로 이 4랑 5가 다르죠? 이거 적어 놓으셔도 상관없고 머릿속에만 생각했으면 사실 좋겠는데 너희는 좀 적어 놓자. 그래서 이게 서로 다르잖아. 어쨌든 간에 4랑 5가 숫자만 봐야 돼. 이때는 알지? 숫자만 보셔야 돼. 그래서 이게 서로 다르니까 이거의 값이 하나로 결정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아까 수렴이라는 단어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의 값으로 가야 된다고 했죠. 근데 지금 왼쪽 오른쪽이 다르죠? 그러면은 얘는 극한값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해요. 알았죠?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얘가 극한값이 만약에 존재하려면은 x를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낸 게 아니라 x를 이렇게 어떤 a, 뭐 지금은 1로 보냈죠? 이렇게 해서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어떻게 되어야만 된다? 좌극한과 우극한이 서로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알았죠? 좌극한과 우극한이 서로 같아야 돼요. 그래야 극한값이 있다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상황이 아니고 이런 상황일 때는 우리가 좌우극한을 각각을 다 이제 떼놓고 보셔야 돼요. 알았죠? 자, 그러면 이거랑 비교되게 좌우극한과 우극한이 서로 같은 상황은 언제인가요? 자, 이렇게 식을 다시 한 번 더 적어볼게. 이번에는 우리가 함수를 좀 다양하게 하자. 맞죠? 너희가 그릴 수 있는 게 다양해야 되기 때문에 심플하게 x제곱 빼기 3x로 할게요. 됐죠? x가 4보다 작을 때 잠깐만 숫자 좀 다르게 미안. 오라고 합시다. 요거 한번 그려보실래요? 그래프에서 사라져야 될 부분이 있으면 없애서 지워서 그려주세요. 자, 보세요 얘들아. 어떻게 바로 그리시면 돼요? 사실 이제 쌤이 5가 경계니까 5에서 극한을 묻겠죠 아마도. 그래서 5에 조금 집중해서 이제 그려주시면 되는데 여기에 5를 넣어보면 어떻게 돼요? 값이 얼마예요? 25 빼기 15니까 10 나오죠. 여기다 5를 넣어봐도 10이 나와요. 일부러 의도해서 내가 그렇게 맞춰놨어요. 근데 이차함수 그래프 그리실 때는 이제 너네가 인수분해 되는지부터 확인해 보시는 게 제일 좋죠. x 빼기 3이죠. 그냥 x절편이 딱 나와요. 그쵸? 그러면 그냥 이차함수부터 그려주시고 맞죠? 거기에 맞춰서 x축이랑 y축을 끼워 넣으시면은 좀 많이 편해요. 그림이 그려질 때. 자, 보세요. 하고 여기 5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이 값이 이제 10인 거죠? 그래 놓고 여기서 기울기가 이제 마이너스로 쭉 떨어지면 되죠. 이런 모양이에요. 됐나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함수값도 있고, 뭐, 여기 만약에 등호가 없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등호가 없으면, 자, 너희도 한번 지워볼래? 이렇게 되거든요. 등호를 한번 지워보세요. 지워보시고, 이렇게 표현을 합시다. 우리가 이제 극한값이, 있다는 걸 조금 더 강조하고 싶으니까, 지금 함수값은 어때요?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함수 정의 자체가 5에서 안 되어 있어요. 그쵸? 그러면 f에 5는 요거는 함수값이라고 하는 건데 맞죠? 함수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대신에 극한값을 지금 물어요. 5에서 fx 자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항상 방향을 둘로 나눠서 생각하셔야 된다고 했죠. x가 5로 갈 때 우극한 그치? 자 여기서 한번 잘 보세요.
사실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안 그려도 이거 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한데 식만 가지고도요. 일단 그래프를 보시면은 자 이거에 대한 극한값이 여기 잠깐 좀 비워놓을게요. 이따가 식을 적을 건데 어쨌든 fx예요. fx인데 좌극한 얼마로 가요? 이제 바로 보실 수 있죠. 여기 금방을 살펴보시면 맞죠? 그러니까 얘도 10이고 오른쪽 보셔도 얼마예요? 10이죠. 맞죠? 둘 다 10이고 둘 다 좌극한이에요. 따지고 보시면 맞나요? 이렇게 가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게 없죠. 다 밑에서 이렇게 올라가요. 밑에서 이렇게 올라가니까 좌극한도 그렇고 우극한도 그렇고 둘 다 10이에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되더라도 요거는 극한값 있다 없다? 만약에 이렇게 되더라도 극한값 있다 알았지? 10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 자체가 이렇게 오고 이렇게 와서 요 값으로 가까이 가더라도 방향이 지금 좀 다르죠. 만약에 3에 이제 위에서 오는 거랑 오른쪽에서 밑에서 오는 거랑 그렇게 되더라도 이 뒤에 거랑 상관없이 10이면은 요건 극한값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았죠? 알겠죠? 그래서 봐봐. 일단은 요 녀석은 이렇게 되는데 그래프를 사실상 안 그리고 만약에 푼다고 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일단 이게 무슨 말도 포함하고 있냐면은 이 x가 5로 다가간다고 얘기했죠. 그 말은 x가 5가 아니다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쵸? 맞나요? 5에 도달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함수값이랑 다른 거예요. 아까 함수값이랑 왜 다른지 차이점을 이제 계속 지금도 보고 있잖아. 이거 함수값 없어요. 하지만 극한값이니까 우리가 10이라고 적을 수 있는 거예요.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알았죠? 비어있으면. 그래서 5가 아니라는 뜻을 이제 담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 말은 이제 이 말이랑 이 말로 이제 둘로 쪼개서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x가 5가 아니면 뭔데? x가 5보다 조금 작거나 조금 큰 거죠. 그러면 x가 5보다 조금 작다는 거는 무슨 극한을 얘기할까요? 왼쪽에서 오는 거니까 좌극한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요 의미는 x가 5보다 조금 작다는 말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은 x가 5보다 조금 크다는 말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거는 여기에 이제 쌤이 fx를 써놨는데 x가 5보다 조금 작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얘를 정리야 하실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x가 5보다 조금 작으니까 여기는 사실상 이 함수식을 여러분들이 적으실 수 있고요. 맞죠? 그 다음에 5보다 조금 크다는 의미니까 밑에다가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5라는 식을 적으실 수가 있어요. 됐나요? 자, 그런 다음에 이게 사실 그래프가 없더라도 그러면은 너희가 이 식에서도 좌극한 우극한을 그냥 바로 읽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여기다가 5를 넣어보면 어때요? 10 나오죠? 여기다가 5를 넣어보면 어때요? 10 나오죠? 그러니까 요 식에다가 요 식에다가 각각 넣으셔서 답을 구하셔도 된다는 뜻이에요. 어차피 그래프에 그 10이라는 숫자를 표현하기 위해서 너희가 여기다가 5 넣고 5 넣어 봤잖아. 그 숫자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다가 5 넣고 5 넣어서 답을 구하셔도 된다고. 근데 문제는 있어요. 지금 앞에서 쌤이 만약에 이런 녀석의 극한값을 구해봐 라고 아까 했었잖아요. 맞죠? 그럼 이 식에다가는 3을 못 넣잖아요. 물론 3 약분하고 넣으실 수 있어요. 그게 답이 맞기도 하고. 하지만 문제에 따라서 자, 만약에 이게 없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약분도 안 돼요. 3을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넣죠. 이런 상황은 좌우극한 따로 떼더라도 못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은 어쩔 수 없이 그래프를 그리셔야 된다고요. 알았죠? 그래서 식에다가 대입해가지고 답을 내는 게 이제 먼저가 아니고 과목 자체가 이제 그래프 해석이라고 했고 그래프를 열심히 처음부터 많이 이제 잘 그려주셔야 돼요. 그걸 보시면서 답을 찾아 나가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런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 자, 이 뒤에 가다 보시면은 이런 그래프가 나와요. 우리 예제 보면서 할까? 예제를 보면서 하자. 14쪽 한번 보세요. 14쪽. 그래프 다 열심히 이제 다 그려야 되니까. 자, x가 2로 갈 때 x분의 2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쪽에 예제 1번이고 밑에 있다가 확인 체크는 너희 몫이고요. 쌤이 예제는 가급적이면 대체로 다 풀어줄 건데 비슷하게 겹치는 것들은 넘어갈 거예요. 자, 일단 1번부터 같이 봅시다. 봐봐, 유리함수 나왔죠? 또 보시면 2번, 3번에 무리함수도 나와요. 그쵸? 이런 그래프들은 일단 베이스로 깔려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유리함수는 어떻게 그래요? x분의 2라는 함수 그래프를 갖다가 그려보면 이렇게 돼요. 그쵸? 요거를 3만큼 내린 거죠? 3만큼 내리면 어떻게 돼요? 점근선이 y는 마이너스 3이라는 곳에 있겠죠? 맞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맞나요? x절편도 만약에 표현해본다고 치면은 얼마니? 표현하기 좀 그러네. 일단 2에 집중을 하자 얘들아. 2라는 값을 여기다 넣어보시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2죠? 그쵸? 그러면 음수값이 나와야 되니까 아마도 2를 넣어보면은 마이너스 1이 나온다 뭐 이쯤에 있겠죠? 너무 가깝나? 뭐 2가 이쯤에 있어서 마이너스 1이 이쯤에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여기는 뭐 아까처럼 뚝 떨어진 부분은 아니니까 그래도 극한이라는 게 방향을 이제 두 가지 있잖아요. 표현을 해보면은 일단 이렇게 돼요. 아무리 쉬워도 지금 쌤이 꼬박꼬박 잘 표현하고 있죠. 가로축, 그래프, 세로축 따라가서 그래서 답을 적어주시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알았죠? 됐나요? 자, 2번 가볼게. 그러니까 앞에는 예제들이 지금 보면은 대부분 그냥 넣어서 답이 나오는 형태이긴 합니다. 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3으로 갈 때 x 더하기 3분의 x제곱 플러스 x 빼기 6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된다고요? y는 x 더하기 3분의 x제곱 플러스 x 빼기 6이라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유리함수예요 이것도. 근데 유리함수인데 1차분의 2차 1차분의 1차가 아니고 1차분의 2차죠. 우리가 수학 하에서 배운 유리함수 형태는 아니에요. 근데 얘는 분자를 나름 인수분해 해놓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근데 함부로 이걸 이렇게 적으면 돼요? 안 돼요? 그럼 뭐가 빠졌어요? 뭐를 적어야 돼요? 절대로 마이너스 3을 넣을 수 없다를 적어주셔야 돼요. 알겠죠? 이거는 이 식을 처음부터 보자마자 x는 마이너스 3을 넣을 수 없어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하셔야 된다고요. 아셨죠? 이게 큰 차이죠? 우리 처음 시작할 때부터 쌤이 들었던 예예요. 맞죠? 그럼 이 녀석의 그래프는 지금 x-2의 그래프를 그리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려지겠죠? 맞죠? 근데 우리가 관찰하고 싶은 부분은 마이너스 3이잖아.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3이라는 건 한 이쯤에 있을 텐데 여기다가 이거를 그냥 실선을 쭉 이어 놓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맞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이렇게 비워 놓으셔야 돼요. 맞나요? 엄밀히 따지면.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지금 얘가 마이너스 3으로 갈 때 왼쪽 오른쪽을 따로 나누실 필요가 지금 딱히 있어 보여? 없어 보여? 없어 보이지. 그치? 하나로 값이 가까이 가죠? 맞죠? 그래서 그냥 마이너스 5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이런 분수식에서 뒤에 가서 극한값 계산하는 방법 이런 같은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할 건데 약분한 다음에 대입하면 다 나와요. 맞죠? 이런 꼴들은 약분하고 대입하면 답이 나오는 형태예요. 사실상. 하지만 그래프는 처음에 그리실 때는 요거 잘 지켜서 그려주셔야 됩니다.
쌤이 알려줄 때 처음에는 되게 좀 제대로 된 방법들을 갖다가 너네가 숙제를 해주셔야 되고 뒤로 가면 갈수록 쉽게 무언가를 이제 하는 방법들을 다 알려줄 거예요. 처음부터는 그런 습관을 가지면은 좀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따라주시고 특히 너희 여기 14쪽, 15쪽 보시면 알겠지만 예제들이 다 뭘 이용해서 풀고 있어요? 그래프를 다 그려놨죠. 15쪽도 한번 구경해 보세요. 그래프 다 그려져 있죠? 맞죠? 그러니까 그래프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3번 볼게요. 이 함수 그래프 어떻게 그리나요? 그 무리함수 공부한 지 얼마 됐어? 유리함수, 무리함수? 수학학? 아, 지금? 하고 있어? 좀 까먹었죠? 뭔가 이제 많이 까먹을 시기야. 자, 이거 참고하세요. 만약에 이렇게 돼 있는 거랑 이렇게 돼 있는 거랑 이렇게 돼 있는 거랑 공통점이 뭐죠? 무리함수는 무슨 점이 있어요? 유리함수는 대칭점이 있다면 무리함수는 무슨 점이 있죠? 시작점이 있어요. 다 3,1이에요. 자, 그리고 x 앞에 지금 개수가 양수죠. 그리고 너네가 이제 정의역 만약에 살펴보면은 루트 안이 0 이상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x가 3 이상이에요. 3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프를 오른쪽만 그려주셔야 돼요. 맞죠? 그래프를 왼쪽에 그리시면 안 돼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반대가 되겠죠. x가 3이하다 이렇게 되죠. 맞죠? 뭐 때문에? x 앞에 마이너스가 있다 보니까 방향이 반대가 돼버려요. 그러면 얘는 3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 그러니까 방향 자체가 이 개수가 양수라서 오른쪽, 얘가 개수가 음수라서 왼쪽, 얘가 개수가 양수라서 오른쪽, 얘가 개수가 음수라서 왼쪽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녀석은 0 이상이죠. 그러면 이렇게 잡으면 얘는 1 이상이다, 그쵸? 그러니까 y가 1 이상이에요. 맞죠? 그래서 치역이 지금 1보다 위에만 그려져야 돼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물론 y는 루트 x를 3만큼 1만큼 평이동한 거랑 똑같으니까 이렇게 그려진다고 보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얘가 시작점이고 오른쪽 위로 그려지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얘가 0 이상이잖아요. 루트가 0 이상이고 마이너스 루트는 0 이하예요. 그쵸? 마이너스 루트에다가 1을 더해 놓으면 1 이하예요. 근데 얘가 지금 보면은 y예요. y가 1 이하라는 뜻이죠. 부동호 방향이 어디서 바뀌었죠? 여기서 바뀌었죠? 맞죠? 그러면 루트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밑으로 그려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루트 앞에 양수면 위로 그려주세요. 그래서 저기서 방향을 보시고 그냥 그래프 이렇게 쭉쭉쭉 다 그려주시면 끝이 납니다. 됐나요? 그래서 무리함수는 시작점 일단은 먼저 찍으시고 그 다음에 이런 사실들 가지고 그래프 방향을 그려주시면 돼요. 어차피 얘들아 무리함수는 이렇게 미안 너무 성의가 없지? 자, 이렇게 이제 방향이 몇 가지뿐이야? 4가지 뿐이죠? 맞죠? 무리함수를 그리는데 또 오른쪽 위로 그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그리면 돼? 안 돼? 안 되죠? 이거 2차 함수 일부예요. 맞죠? 2차 함수 일부분 그리시면 안 돼요. 서서히 증가해줘요. 서서히 뭔가 커지게 작아지게 그려주셔야 돼요. 알았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그리는데요? 2분의 1이 있겠죠? 맞죠? 거기서 이렇게 가겠죠? 별로 뭐 방향 자체가 그치? 별 그게 없죠? 자, 그래놓고 y축 그려줄까? 여기에 1이 있으면은 얘가 1로 보면 1 나오니까 일단 방향이 1로 다가갈 때 2가지긴 한데 뭐 없죠? 그렇죠? 중간에 그래프가 끊겨져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얘는 1이에요. 됐나요?
근데 가끔은 이런 불필요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고민은 쓸모가 없어요. 함수가 정의도 돼 있지 않는 부분에서 극한값을 계산할 수는 없어요. 알았죠? 이런 건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거는 생각할 가치가 없는 문제예요. 자, 밑에 쌤이 얘기하는 문제들 한번 풀어보세요. 1번, 3번, 5번 홀수. 자, 그 다음 15쪽 보자. 자, 이런 그래프도 이제 나오는데 어떻게 그리는지 자 보세요. 1번에 x가 마이너스 1로 다가갈 때 x 플러스 1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1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참고로 x 제곱분의 1이라든지 절대값 x분의 1이라든지 얘는 그래프가 똑같은 건 아니고요. 당연히 다르지. 얘는 3 넣으면 9분의 1 나오고 얘는 3분의 1 나오는데 맞죠? 다른 함수예요. 다른 함수인데 그래프 개형 자체가 똑같아요. 잘 생각해봐. 이거 그래프는 얘가 이렇게 그렸을 때 얘를 접어 올린 거랑 같잖아. 그치? 함수값 자체가 음수가 나올 수가 없죠.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얘도 같은 그래프, 같은 개형이에요. 개형이란 말 알지? 형태가 비슷하다고요. 개형 자체가. 얘는 3 넣으면 3분의 1, 얘는 3 넣으면 9분의 1 나오니까 다른 함수인데 형태가 비슷하다고요. 자, 그러면 저 사실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걸 그릴 수 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은 어떻게 그려질 것 같아요? 뒤집으면 되죠. 이렇게. 맞죠? 0에서는 어차피 함수값 안 가지고 그리고 양이 무한대든 음의 무한대로 보내보시면은 한번 생각해봐. 얘가 왜 이렇게 가는지 이렇게 이제 간다고 쳤을 때 x가 무한대로 간다 치면은 분자는 1로 고정인데 분모만 계속 커지면 어떻게 돼요?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 어차피 0 가까이 가죠. 맞죠? 0.0000 얼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실 수가 있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마이너스가 달렸다고 해도 이제 별반 차이가 없어요. 마이너스 10분의 1, 마이너스 100분의 1, 마이너스 1000분의 1 해봤자 0에 가까이 갑니다. 근데 0에서 벌어지는 일이 지금 좀 다르죠. 자, 그럼 이 그래프를 어떻게 하면 돼?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녀석 그래프는 그려보시면 어차피 얘들아 지금 함수값을 마이너스 1을 못 넣잖아. 그치? 분모가 0 되니까 마이너스 1에서 이런 꼴들은 다 점근선을 가지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함수값은 음수밖에 안 나올 거니까 이렇게 그려집니다. 근데 마이너스 1에서 보래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방향이 몇 가지? 이때는 두 가지. 그러면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 그래프가 이렇게 가죠. 그러면 얘는 한쪽 방향으로 가죠. 이거 잘 보세요. 얘들아, 이런 차이가 있어요. x-3분의 1의 그래프를 이제 그려보면은 3에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죠. 맞죠? 그래 놓고 이 녀석을 갖다가 얘기를 해봐라 라고 하면 이거는 한꺼번에 못 적어요. 따로 나눠가지고 좌극한을 적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좌극한을 적어보면 지금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죠. 맞죠? 우극한을 보시면 어디로 갈까요? 양이 무한대로 가죠. 그러니까 이게 다르죠? 달라서 어떻게 적을 수가 없어요. 근데 발산하는 거는 뭐 마찬가지예요. 수렴의 반대가 발산이에요. 하나의 값으로 가지 않으면 무조건 발산이에요. 그래서 값을 가지지 않는다. 그 함수 극한에서는 이런 가지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쓰는 게 더 맞겠지. 자, 근데 만약에 얘가 이렇게 돼 있어, 얘들아. 그럼 그래프 모양 어떻게 돼요? 지금 이렇게 되죠. 근데 따로 나눠서 적어 보시더라도 무한대로 가죠. 양이 무한대죠. 그 다음에 우극한도 어디로 가요? 양이 무한대로 가죠. 그쵸? 이게 지금 똑같죠? 똑같다고 해도 수렴하는 건 아니에요. 수렴하는 건 아닌데
이거를 뭐라고 적을 수 있다고요? 이렇게는 적을 수 있다고요. 알았죠? 이거는 못 적을 뿐이고 어차피 뭐 발산하는 건 마찬가지지만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적을 수 있어요? 같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게 아니죠? 그냥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적을 수는 있어요. 어차피 수렴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는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어떻게 될까요? 절대값 x분의 1이잖아? 맞지? 책에 한번 볼까? 책에 2번 보시면은 그거 책 참고하세요. 아까 쌤도 그래프 그렸잖아요. 2번은 이렇게 해서 0으로 가까이 가면은 위로 올라가죠. 양쪽 방향 모두 다. 그래서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필수에서 3번 같이 봅니다. 네, 3번 보자. 자, 3번에 1번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 x제곱 플러스 2예요. 그러면 역시나 우리 뭘 그려야 돼요? 그래프 그려야 되죠? 2차 함수 그래프 그려주시면은 지금 이런 모양이에요. 맞죠? 근데 얘가 방향이 한 개짜리예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면 그래프 따라가면은 어디로 가요? 양의 무한대로 가죠? 맞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2번 보세요. 한 번씩 요거를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2번도 마이너스 루트에다가 그냥 x 더하기 5라고 적을게요. 상관없죠. 자, 그러면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5,0이 시작점이죠. 마이너스 5,0. 그치? 얘가 개수가 양수니까 오른쪽, 개수가 음수니까 밑으로. 그래서 오른쪽 밑으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럼 여기가 시작점인데 지금 무한대로 보내래. 그럼 무한대로 계속 보내면 이렇게 가죠. 점근선이 있니 얘들아? 점근선이 없죠? 맞죠? 유리함수는 점근선이 있었어요. 근데 무리함수는 점근선 따위가 없어요. 얘는 계속해서 어떻게 될까? 막힌 선이 없어요. 계속 내려가요. 근데 천천히 내려가요. 천천히 내려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막혀있는 선 같은 게 없어요. 임의대로 잡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 알겠죠? 천천히 내려간다고 해서 어디로 수렴하나? 이런 생각 하시면 안 됩니다. 너희 생각해봐라. y는 루트 x라고 하면은 값을 계속 키우면 얘가 계속 커져 안 커져? 계속 커지죠? 하지만 천천히 커질 뿐이야. 그냥 얼마든지 키울 수 있어요. 맞죠? 근데 유리함수는 이제 가다가 턱 막혀버리죠. 정근선 때문에. 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밑에 6번에 1번, 3번만 그래프를 그려볼까요? 1번, 3번. 자, 순서대로 따라가봐. 어떻게 그리시냐면은 일단은 이걸 그리세요. 요거를 그리셔서 맞죠? 요 녀석을 그리셔서 지금 이게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 거랑 같아요?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했겠죠. 맞죠? 요걸 먼저 그려놓고 그걸 그대로 옮기시면 돼요. 아니면 단계를 조금 이렇게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다시 3만큼 뭐 하시면 돼? 들어 올리면 되잖아. 그치? 이렇게 순차적으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16쪽 넘겨보시면 매나 그래프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 이런 식을 봤을 때 그래프만 잘 그려주시면 방향 따라가는 거는 크게 이제 문제가 없단 말이거든. 극한값 계산을 하는 거는 그래프 이제 잘 많이 그리는 연습하라고 밑에 확인 체크랑 이게 다 있어요. 오늘 시간이 조금 이제 부족하니까 뒤에 우극한 자극한 얘기까지 좀 예제를 내가 풀어줘야 너희 숙제를 좀 할 수 있을 거거든. 그래서 요거 16쪽은 너희가 직접 하시면 되고요. 뒤에 18쪽 한번 넘어와 보세요. 우극한 자극한 얘기까지 다 했습니다. 18쪽 넘어와서 요 예제 같이 보고
밑에 문제 풀고 필수 6번까지 얘기한 다음에 마칠게요. 알았죠? 자, 시간이 좀 없으니까 빨리 좀 하자. 자, 봐봐. 여기 5번에, 필수 예제 5번에, 요거 보시면은, 함수 그래프가 fx가 있어요. y는 fx가 이렇게 있으면, 지금 문제에서 묻는 게 2의 우극한, 좌극한, 그리고 극한값이에요. 근데 이미 우리가 이거 다 했던 거예요. 맞죠? 어차피 이걸 물으면 이거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뭐 하고 싶어서 지금 이걸 다 적어놓은 거야? 이걸 해서 이게 있는지 직접 적어봐라 이런 거예요. 맞죠? 그래서 지금 단계적으로 돼 있는데 우리가 어차피 이것만 나와 있어도 이걸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2의 우극한부터 봅시다. 우극한. 그러면 이렇게 따라가니까 일단 요 이제 그래프 잘 보세요. 요거 위에 요 x축 위에 그래프는 이거예요. 이걸 보고 여기를 따라가시면 안 되죠. 그렇죠? 이걸 보시고 그 위에 그래프가 어디를 그려져 있는지를 보시고 얘가 진행하는 방향을 따라서 그래프를 따라가 주셔야 돼요. 알았죠? 그 방향을 따라서 이게 어차피 방향 자체가 내려온다, 왼쪽이다, 내려온다 요거 두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얘는. 근데 왼쪽은 내가 지금 처음에 이제 진행했던 방향이고 왼쪽으로 진행을 하면서 위아래를 보셔야 되죠. 그러니까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고 있고 얘는 3에 가까이 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3 적어주시면 돼요. 근데 쌤이 이제 요거까지 표현해주면 참 좋겠다고 얘기했죠. 그쵸? 근데 사실상 없이 적는 게 답은 맞아요. 답에다가는 적으실 때 없이 적는 게 맞는데 당분간은 일단 이걸 다 적으면서 하자. 자, 그다음 좌우칸 보시면은 역시나 x축 따라가서 그래프 따라가 보시면 이렇게 돼요. 맞죠? 그쵸? 요 x축 위에 있는 그래프를 보셔야 돼. 요 값에 대응되는 y 값이 어디로 이제 변하는지를 봐야지. x가 이렇게 가면서 y가 어떻게 돼요? 내려오고 있죠. 0에 가까이 가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얘는 0의 우극한이다. 그러면 이 값이 지금 서로 다르죠? 뒤에 있는 이 플러스가 문제가 아니고 3이랑 0이랑 숫자가 달라서 이게 없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적어주셔야 되고 자 그럼 0에서의 극한값을 계산을 해보라고 하잖아. 이번엔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는 이제 너희가 직접 따로 좌극한 우극한 나눠서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방향 자체가 두 가지가 있으니까 0의 좌극한과 우극한을 직접 나눠서 생각을 해달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에 좌극한을 보시면은 이렇게 가니까 이렇게 가고 3에 가까이 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도 3에 가까이 간다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맞죠? 물론 이거이긴 해요. 근데 어차피 이게 없어도 숫자가 같죠? 그러니까 얘를 답을 3이라고 적어주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알았죠? 그쵸? 자 밑에 확인 체크 8번 얼른 해보자. 자 그 다음에 19쪽 얼른 가보자. 19쪽에 자 19쪽에 지금 필수예제 6번 보시면 자 필수예제 6번에 1번 안 할게요. 2번이랑 이제 4번 정도만 얘기를 해드릴게요. 알았죠? 자 2번 보세요. 1번은 그리실 수 있잖아요. 자 1의 우극한 이렇게 해놓고 절대값 x 빼기 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해놨어요.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y가 절대값 x 마이너스 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은 어차피 1은 못 넣어. 그치? 함수 정의역 자체가 1이 없어요. 분모에 1을 넣을 수 없어요. 그러면은 따로 너희가 직접 나눠서 적으실 수 있잖아요. 얘가 마이너스를 언제 달고 나와요? 언제 이렇게 돼요? x가 1보다 작을 때죠. 맞죠? 절대값이 음수일 때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서 양수를 만들죠. 그 다음에 얘가 그냥 이렇게 되는 거는 또 언제예요? 얘는 x가 1보다 클 때죠. 맞죠? 그럼 약분하고 나면은 얘는 마이너스 x 빼기 1이 되고 얘 같은 경우에는 뭐가 돼요? 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프를 그리실 수 있어 없어? 그래프를 그리실 수 있죠. 맞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1보다 작을 때 1을 넣어보면 사실 마이너스 2가 나오거든요. 1, 마이너스 2까지 도달을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1을 넣었을 때 얘는 2로 가죠. 이렇게 가는 함수 그래프가 돼요. 맞나요? 됐죠? 그래서 1의 우극한을 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이쪽을 보시면은 2에 간다는 거 아실 수가 있어. 그치? 자, 근데 여기다가 만약에 그냥 식으로만 풀고 싶다 이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사실 여기서는 얘가 그래프를 안 그려놨죠. 그 의도가 뭘까요? 그 의도가 뭘까요? 식으로 풀 수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자, 이 말은 x가 1보다 조금 크다는 말을 포함하고 있다고 했지. 그러니까 뭘 보실 필요가 없어요? 이걸 보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맞나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x가 1보다 조금 크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쓰셔도 된다는 거고, 너희가 아까 전에도 보셨겠지만 분수꼴로 돼 있을 때 분모가 0되도록 하는 이런 녀석이 약분이 된다 치면은 그 다음에 대입을 해서 답을 내셔도 된다고 돼 있어요. 똑같죠? 맞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를 이용하지 않고도 푸는 게 조금 더 이제 조금씩은 이제 그래프를 이용하지 않고 푸는 풀이들 같은 게 나올 거예요. 알았죠? 네, 생각을 해보시고, 자 4번 보세요. 4번 보시면은 리미트 x가 뭐라고 돼 있어? 0으로 갈 때 이제 가우스 기호 등장했죠? 절대값이나 가우스나 어차피 똑같은 녀석들이야. 다루는 방식이요. 어떻게 다루는데요? 범위를 나눠서 이제 푸시는 거죠. 맞죠? 자, y는 가우스 x 더하기 1이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나는 0 근방에서 보고 싶잖아요. 맞죠? 0 근방에서 보고 싶으니까, 근데 이것 좀 얘기를 하자 얘들아. 만약에 3.7의 가우스는 얘들아 얼마니? 3이죠. 맞죠? 3.7의 정수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맞죠? 이거 3이고 요거는 얼마예요? 이거는 마이너스 4인 거 알고 계시죠? 됐죠? 자, 그럼 얘들아, 그러면 5.7은 얼마니? 이제 5죠. 맞죠? 그러면 이 녀석은 쌤이 이렇게 적어도 돼요, 안 돼요? 적어도 되고 이렇게 적어도 돼요, 안 돼요? 되죠? 이게 뭐이면 가우스 밖으로 나갈 수 있게 정수면 밖으로 나갈 수 있어요. 가우스 기호 안에 만약에 얘가 뭐이면 얘가 정수잖아요. 그러면 얘는 가우스 기호 밖으로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어요. 지 혼자. 플러스 마이너스 상관없어요. 아셨죠? 이런 성질이 있어요. 보시면 아시잖아요. 3도 밖으로 내보내면 어떻게 돼? 이것조차도 밖으로 내보내면 어떻게 돼요? 이거 어차피 0이죠. 그렇죠? 이런 계산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다는 거는 이런 식이 나오면 이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맞죠? 1은 정수잖아요. 밖으로 나갈 수 있거든요. 자, 그래놓고 0 근방에서 살펴보고 싶으니까 우리가 범위가 사실 되게 많아요. 되게 많죠? 근데 이 부분만 보시면 되죠. 맞나요? 0 근방만 보고 싶으니까 가우스 x가 이때는 마이너스 1이고 이때는 0이죠. 그쵸? 가우스 x 정의 뭐죠? x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 무슨 말이야? x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 항상 마이너스 3.7의 가우스는 누구다? 항상 왼쪽에 있는 정수. 맞죠? 걔보다 작은 녀석. 아니면 이제 자기의 정수면 자기 자신 나오죠. 근데 여기다가 더하기 1을 해놨잖아. 더하기 1을 하게 되면은 더하기 1을 하시면 돼요. 얘 0이고 얘는 1이죠. 맞죠? 그쵸? 자, 그렇다는 거는 얘들 어떻게 될까? 그렇다는 거는 리미트 x가 0에 좌극한으로 갈 때 가우스 x 더하기 1은 같은 함수예요. 이렇게 찢으셔도 상관없고, 이렇게 봤을 때 0의 좌극한이라는 거는 0보다 조금 작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으니까 요 값이 튀어나오고, 그 다음 우극한을 보게 되면은 0의 우극한은 가우스 x 더하기 1은 누가 나오니? 1이죠. 그쵸? 요 값이 1이 나온다 이런 뜻이에요. 만약에 그래프가 궁금하시면은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기존 가우스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죠. 계단식으로. 맞나요? 그쵸? 근데 얘를 1만큼 들어 올렸죠. 1만큼 들어 올렸다는 거는 x축이 어디 있는 거다? x축이 여기 있는 거죠. 상대적으로. 맞죠? 자, 그래서 0 근방에서 보면 좌극하는 얼마 나와요? 0 나오죠. 우극하는 얼마 나와요?
1 나오죠. 맞죠? 우극한이고 얘가 좌극한이에요. 그쵸? 서로 다르죠? 그러니까 얘는 극한값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가 되겠죠. 오늘 그래프를 이용할 수 있고 지금 절대값이나 가우스가 등장을 했을 때는 우리가 식으로도 이 정도 해석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몇 번을 풀어보시냐면은 절대값은 어차피 너희가 할 수 있을 테니까 집에서도 3번 하나만 하고 오늘 수업 좀 합시다.